그러면 이제 세안을 시작해 볼 건데요. 씻고 난 다음부터는 수건을 쓸 때도 빡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피부가 망가지는 지름길입니다. 뜨거운 물로 먼저 세수를 해서 모공을 열어주고 찬물로 해서 모공을 닫아줘야 된다. 와, 완전 사이언스. 개판납니다. 냅다 그냥 얼굴에 물부터 끼얹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은 옛날에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어? 손부터 씻어라 하잖아요. 세수를 할 때도 손부터 씻어야 됩니다. 또 시청자의 대다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건성이고 얇고 예민한 여성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는 게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 차별점 포인트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안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피부 관리 하위 요소인데, 그런 빈도수로 따지자면은 가장 자주 일어나는 피부 관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엄마가 얼굴을 씻겨주면서부터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걸쳐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 되었을 때, 잘못된 방법으로 되었을 때 데미지가 누적되는 게 다른 어떤 습관보다도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안을 어떻게 하는지, 매일매일 얼굴 어떻게 다루는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피부 관리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와닿게 설명을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된 세안 습관을 해서 내가 60대인데 똑같은 60대 친구 영자보다 내가 더 10년 늙어 보인다 칩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10년 늙어서 이걸 피부과 시술을 통해서 되돌리려면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비싼 시술을 10년 해보자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두 가지를 또 받는데 200~300만원이 드는데 1년에 2번 정도 해주게 되면 400~600만원이고, 그걸 또 10년 해주게 되면 4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잘못된 세안 습관을 가지셔서 그것을 또 되돌리고 싶어 한다면 금액적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그런 금액을 써도 못 되돌릴 수도 있다는 게 저는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자면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만큼 본인의 심적인 스트레스 또한 이런 금액으로는 환산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세안 습관은 피부 노화에 있어서도 중요해서 제일 중요한 피부 관리 습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안하려고 딱 화장실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세숫대야가 있고 물 나온 데가 있고 이제 나중에 닦을 수건이 있고 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비하는 게 아니라 그 무엇들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겠죠. 왼쪽으로 돌리면은 콜드, 오른쪽으로 돌리면 핫, 뭐 이런 식으로 세숫대야가 되어 있잖아요. 세면대에서 그냥 중간 정도로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피부에 딱 되었을 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약간 차가우면서도 미지근한 그런 정도의 온도가 좋은 것 같고요. 아, 개판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중학생 때 열심히 따라했다가 피부가 안 좋아졌던 적이 있었던 말인데, 뜨거운 물로 먼저 세수를 해서 모공을 열어주고 세안을 하고 찬물로 해서 모공을 닫아줘야 된다. 와, 완전 사이언스. 와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 같은 경우는 자극이 심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 컨디션이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뜨거운 물로 한번 끼얹었을 때 수분기가 다 날아가면서 피부가 건조해질 수가 있고, 그 상태에서 차가운 물을 확 끼얹었을 때 온도 차에 의해서 피부가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온도로 계속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냅다 그냥 얼굴에 물부터 끼얹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은 옛날에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손부터 씻어라 하잖아요. 세수를 할 때도 손부터 씻어야 됩니다. 이게 도구잖아요, 도구.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은 도구부터 청결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단순히 클렌징 폼과 비누 뭐가 더 좋아요 하면은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비누와 오늘날 잘 나오는 클렌징 폼이나 밀크 오일 같은 것들에 있어서는 비누 자체가 얼굴에 세정이 좀 덜 되거나 자극이 더 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딱 비누랑 비비누 제품군에서 둘 중에 하나만 고르려면은 저는 비비누군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안을 시작해 볼 건데요. 어쨌거나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게 세안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다고 해서 지금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한테 다 통용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저는 지성의 남성입니다. 지성의 남성이 세수를 할 때는 이 정도로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 한번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또 시청자 중에서는 조금 건성에 피부에 힘이 많이 없는 여성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또 어떻게 세안을 해야 하는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 두 부분으로 나눠서 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세안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뭐라고 했죠? 손 씻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손부터 씻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온도를 맞춰야겠죠? 사실 뭐 손 씻을 때부터 온도를 바로 맞추고 하진 않는데 미리 맞춰놓으면 좋으니까 미지근한 물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약간 차가우면서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온도 찾았고요. 손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제 손을 씻었으니까 얼굴을 씻을 준비가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얼굴 같은 경우는 저는 지성이다 보니까 약간은 이 기름기를 좀 없애주는 방식으로 좀 뽀득뽀득 세수를 할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세안을 할 때 물 세안을 먼저 하고 클렌징 폼 하나 사용해서 세안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얼굴을 먼저 씻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안하실 때 이 세안 시간이 너무 짧아도 덜 닦이고 또 너무 길어도 얼굴에 마찰을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얼굴에 막 이렇게 10번만 문대 보아도 마찰력이 되게 피부에 자극이 많이 가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닦을 때 특히 막 남성분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물 그냥 끼얹는 느낌으로 가볍게 해주시면 되고요. 얼굴 이제 전체를 세안할 거기 때문에 이마 끝에서 턱 끝까지 좀 구석구석 물기가 한번 다 얼굴을 적실 수 있게 느낌으로 적셔주시면 되고 충분히 적셔졌다 싶으면은 더 이상 이렇게 비빌 필요는 없이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 제품을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클렌징 폼을 써서 사용해 볼게요. 클렌징 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거품이 난 상태에서 이제 얼굴에 발라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라주시면 됩니다. 화장을 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저는 화장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품이 얼굴을 훑고 지나간다는 느낌 정도로만 발라주시면 되고 약간은 우리 T존처럼 기름기가 있는 부분은 유분기가 더 있다 보니까 이런 데를 조금 더 만져주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세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정 과정 자체는 클렌징 폼 하나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벌써 얼굴이 이제 당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씻고 난 다음부터는 골든타임입니다. 빠르게 보습을 해줘야 돼요. 우선 일단 물기를 좀 닦아야겠죠. 수건을 쓸 때도 빡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요거는 물기를 흡수만 하면 되거든요. 이제 수건 같은 경우는 마찰력이 일반적인 손보다 더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닦으면 절대 안 되고 가볍게 가져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기를 톡톡 두드려서 흡수만 해줍니다. 닦고 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보습을 해줘야 됩니다. 닦고 나서부터 피부가 메말라가는 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보습을 해줄수록 좋고요. 보습 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보습 크림 하나랑 바세린을 사용하고 있고 보습 크림도 얼굴에 그냥 가볍게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주시고 그걸 굳이 밑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어쨌거나 이 피부도 구조가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랑 이렇게 해주는 거랑은 장기적으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부드럽게 어루만져준다는 느낌으로 위쪽으로 좀 당겨줍니다. 전체적으로 보습크림 한번 발라주고 원래 저는 디페링겔을 이제 짜서 발라주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들고 오지 않았지만 새끼손가락 한 톱만큼 짜서 이렇게 짜서 발라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는 맨날 각질이 일어나고 건조한 부분이 요 미간 쪽이랑 귀 쪽이거든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건조함을 막을 수 있게 바세린을 좀 발라줍니다. 미간 쪽에 가볍게 발라주고 귀 쪽에도 가볍게 발라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 겹씩 좀 린하게 바를 수가 있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세수가 끝나는 거고 원래 목 같은 경우도 이제 세안을 하고 보습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촬영상 생략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성인 경우에는 이렇게 기름기를 좀 제거하는 방향으로 세안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성이 너무 심하진 않고 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클렌징 폼 하나만 썼는데 화장을 조금 더 했다거나 기름기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조금 더 세정력이 강한 것들을 사용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시청자의 대다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건성이고 얇고 예민한 여성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세안하는 게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 차별점 포인트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 씻는 건 생략하고 세안부터 바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약하신 분들, 예민하신 분들, 건성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세안을 강하게 오랫동안 하면은 절대 안 돼요. 만약에 그런 타입의 분들이 세안을 너무 많이 해주시게 되는 습관을 오래 가져가게 되면은 피부가 망가지는 지름길입니다.
세안 같은 경우는 짧게 할수록 좋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만질 때도 절대로 마찰을 많이 주지 않고 부드럽게 두부 다루듯이 물을 끼얹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볍게 물을 끼얹기만 해주시고 절대로 마찰을 물 뿌리는 단계에서 과하게 해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제 여성분이다 보니까 아마 화장을 하셨을 거다, 그죠? 화장을 하셨다고 해도 이렇게 건성이고 피부가 약한 분들은 세안을 너무 과도하게 하게 되면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이 해도 딱 이중 세안까지만 추천을 드리고 그 이상으로 넘어간 건 절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이중 세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밀크 클렌저가 있을 수도 있고 클렌징 오일이 있을 수가 있고 클렌징 워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클렌징 워터는 이분들은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워터를 화장솜에 묻혀서 닦아내야 되는데 마찰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건성인 피부를 더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밀크를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저는 없지만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한 번씩 부드럽게 얼굴을 다 녹여내고 다시 세안을 하겠죠. 이제 그 다음에 클렌징 폼을 사용해서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부드럽게 해주시고 물로써 한번 헹궈내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성이고 예민하고 피부가 약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절대로 많이 쓰지 않게, 많이 쓰더라도 2개까지, 그리고 클렌징 워터랑 스킨이나 닥토를 절대 사용하지 않고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녹여내기, 이게 좀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균일하게 녹여내야 얼굴에 뿌렸을 때 균일한 농도로 맞춰지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숫 가루를 타 먹을 때 제대로 안 저으면 한 곳에 뭉치고 한 곳에는 농도가 낮은 그런 맛없는 미숫가루가 탄생한 것처럼 이 세안제 또한 거품을 충분히 내지 않고 얼굴에 그대로 하게 되면 높은 농도의 세정제가 전체적으로 분포되지 않고 몇몇 부분에만 뭉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에는 자극이 되게 클 수 있기 때문에 거품을 잘 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했던 게 루틴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침 같은 경우에는 디페링 겔을 발라주게 되면 친구가 광과민성, 즉 빛을 받으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아침에는 그걸 생략하고 밤에만 디페링 겔을 바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 쉬는 날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람인지라 아침에 세수를 좀 안 하고 게으르게 보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조금 더 그래도 피부를 관리를 해주고 싶은 날 같은 경우에는 팩을 하나 더 한다던가 정도의 차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이 관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신경 써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큰 이상은 없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하게 지속되는 루틴 케어 같은 경우는 얼굴에 더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자는 동안에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공기 중으로도 수분을 뺏긴다는 겁니다. 특히나 건조한 날씨일 때 이게 더 심해지는데요, 저는 그래서 건조한 계절에는 가습기를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생활할 때도 틀어놓으면 좋긴 한데 잘 때는 우리가 술을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잘 때 가습기를 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공기 중에 수분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얼굴에서 수분이 뺏기는 게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피부 외적인 부분이긴 한데 호흡기에도 되게 괜찮거든요. 어쨌거나 우리가 숨 쉬고 내쉬고 하다 보면 수분량을 많이 뺏기는데 그 자체에서 공기 수분량이 올라가게 되면 구강이라던가 호흡기 건조함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자고 일어났을 때 훨씬 더 개운하고 피부가 덜 당기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때 가습기를 꼭 건조한 계절에는 틀고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가지로 표현하자면 산뜻한 것 있을 수가 있고 꾸덕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보습제도 수분과 유분을 잘 융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보습제라고 다 수분 그런 건 아니거든요. 꾸덕한 것일수록 약간의 유분기가 좀 첨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산뜻한 것일수록 유분기가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성인 경우에는 유분기가 적은 산뜻한 것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건성인 경우에는 유분기가 많은 꾸덕한 것을 사용해주면 지속기간이라던가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는 측면에서 본인과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좀 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유분기가 조금 적으면서도 제품 자체에 코메도제닉, 논 코메도제닉, 여드름을 좀 유발할 수 있냐 아니냐가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논 코메도제닉 제품으로 사용해주면 더 좋습니다.
피부를 망치는 세안법은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자면 너무 대충 해서 망하는 경우가 있고 너무 열심히 해서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대충 하게 되면 하루 24시간 밖에서 열심히 살다가 집에 와서 얼굴에 먼지, 기름, 끼, 털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거를 그냥 물로 싹싹싹 하고 누워서 산다 하면은 기름기들이, 더러운 세균들이 그대로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너무 열심히 세안해서 나는 이런 것들 싫어, 나는 청결한 사람이야, 깨끗이 씻을 거야 해서 클렌징 오일로 한번 싹 닦고 클렌징 밀크로 한번 싹 닦고 클렌징 폼으로 한번 싹 닦고 얼굴에 착 했었을 때 뽀득뽀득 소리가 나야 만족이 난다. 이럴 경우에도 이제 망하는 거죠. 얼굴 노화의 완전 지름길입니다. 엄청 큽니다. 어떻게 체감할 수 있냐면은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잘해서 바뀌는 건 사실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잘못된 사람이 교정을 받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피부 컨디션을 보면은 진짜 많이 달라져요. 저희 병원 손님 중에서도 색소 레이저 하러 기미 잡티 빼러 오신 분인데 맨날 얼굴이 건조하고 항상 좀 칙칙하고 피부 컨디션 자체가 나쁜 분이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알아봐야 됩니다. 세안 어떻게 하시냐, 화장 어떻게 하시냐, 너무 뽀득뽀득 닦는 분이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 장벽이 무너졌던 거고 투머치 세안법을 10년 동안 가져오신 40대 여성분이셨는데요. 세안은 이렇게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되고 이중 세안 정도만 하셔라 화장을 했었을 때 보습은 이렇게 해주시고 그거를 딱 듣고 오셨을 때 피부가 완전 좋아져 있었어요. 피라미드 속에서 피부과 시술은 위쪽에 있는 것이고 세안 습관은 밑에 기둥을 지지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좋아졌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진 거지 이것이 해결 안 되면 피부과 시술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세안 습관 때문에 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돈으로 따지자면 피부과 시술 금액으로 시안을 해서 생각하자면 정말 클 수가 있겠죠. 10년이 지난 영숙이와 나의 노안을 10년 당기려고 울세라 써마지를 받았을 때 몇 천만 원이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단순히 그런 리프팅 말고 색소나 피부결, 모공 같은 것도 내가 다 극복하려고 시술을 받는다 하면은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세안을 원래부터 잘 해주는 방법이라는 거죠. 보시는 분들도 사실 세수 안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사실 세수하는 동물은 잘 없잖아요. 세수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이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청결은 유지돼야 되다 보니까 세수를 무조건 사람인 이상은 다 할 건데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는 거랑 대충 하는 거랑의 차이는 마치 달리가 아닌 복리이자처럼 우리가 한 살, 두 살 먹어감에 따라서 피부적으로 그리고 피부 컨디션에 따른 그런 측면에서 복리적인 눈덩이로 차별점이 다가올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가장 돈 안 들고 쉽게 시작해 볼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세안이기 때문에 영상을 본 지금부터 신경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